자, 이제 6번째 6번 한번 보시면, 자, 6번 한번 보시면 규방규자예요. 규방규자. 규방이라는 건 뭐냐면 아녀자가 기가는 방이 안방이고 다른 이름이 규방입니다. 규방. 거기다가 이제 뭐죠? 원망할 원자죠. 그러면 규원, 그러면 규방, 여인의 원망의 노래, 요게 됩니다. 그래서 규원가 노래 가짜가 되겠지. 자, 작가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난설원 이렇게 돼 있지. 허난설원. 허난설원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거기 허균 있잖아. 허균의 누나입니다. 허균의 누나고요. 참고로 말하면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두 오빠하고 뭐 남동생 허균하고 해가지고 동인 집안이었는데, 선생님 뭐 역사는 잘 모르는데 그냥 귀동량으로 동인 중에서도 이제 남인하고 북인이 있는데 북인 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북인은 조금 더 개방적이고 그 당시에 좀 자유스러운 문풍을 갖고 있었고, 남인은 저기 동인 중에서 남인으로 갈라지는데 조금 더 보수적이고 뭐 요렇다고 해요. 뭐 정적은 이제 서인이 되겠지. 서인 쪽은 뭐 이제 정철 쪽이 되겠지. 그래서 아주 뭐 자유로운, 어렸을 때 좀 자유로운 집안에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빠가, 허엽이라는 아빠가 글을 읽는 걸 권장해서 8살 때 벌써 문제가 뛰어나가지고 주변에서 아주 천재라고 칭송을 자자하게 받았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15살 때 정원한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김성원인가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쪽은 이제 동인 중에서도 남인 계통이야. 그래서 조금 이제 보수적인 집안에 1살 많은 저기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돼. 근데 이제 남편 아직 이제 등과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아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안 해가지고 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아내에게 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허난설원이 워낙 이제 뛰어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총명이 있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조금은 주눅이 들었었나 봐. 그리고 시집 가가지고 허난설원은 자, 시어머니에게도 좀 홀대를 받고, 그 이유는 뭐냐면 시어머니는 글을 못 배우셨는데, 여자에게 아주 기초경험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똑똑하잖아. 며느리가 너무 똑똑해도 사실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막 시집살이도 하게 되고, 남편은 늘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만 돌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나이 들어서 아들 둘까지 이렇게 되고, 원래 이제 본가가 조금 힘들어지게 되면서 이 난설원도 27살인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7살이 아직 꽃도 못 피고 씹도 못 갈 나이잖아. 근데 27살에 벌써 이미 15살에 시집 가가지고 아이도 낳고 뭐 파란만장한 생을 살다가 마감한 좀 비운의 여인 천재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노래의 이제 배경은 정말 15, 16 정말 미모가 꽃처럼 피어날 때를 말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15, 16이 미모가 꽃처럼 피어났다고 말하진 않지. 지금 뭐 20대 중후반 정도 돼야지 예쁘다라 그러잖아. 근데 또 쌤 때는 뭐였냐면 20대 초중반이 가장 예쁘다 그랬어. 그게 쭉 보면은 결혼할 나이하고 얼추 맞물려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 허난설원은 15, 16에 시집을 가니까 그때 제일 예뻤는데 원치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자, 고통 속에서 살게 되지. 그럼 지금 같으면 뭐 다시 새 출발을 해도 되고 이혼해도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봉건적 제도 하에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규원가 요게 돼. 이 노래를 보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은 다행이다 또는 행복하다 요거를 느껴야 돼. 알겠지? 자, 한번 출발 한번 해보자. 작품에서 한번 보시면, 이 작품은 소식마저 끊긴 채 밖으로만 다니는 남편을 그리움과 원망 속에서 기다리는 한 여인의 슬픔과 운명론적 체념을 그리고 있다. 섬세하고 애절한 서정을 그리움과 슬픔으로 표출하면서 여성의 한을 부각시키는 한편 온화하고 품격 높은 시풍으로 작품의 시적 감각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또한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라는 낙구는 마지막 구절, 님에 대한 원망인 동시에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더라. 그래서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방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방가사는 다른 말로는 규방가사, 다른 말로는 뭐야? 여성이 작가인 가사,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인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발.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어이 다 늙으니 엊그제까지 젊었는데 벌써 어이
늙어버렸네. 자, 이런 말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아직 안 쓰겠지. 선생님 정도 나이 되면은 야, 엊그제까지 쌤 청춘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어 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냐, 평균 수명이 한 40살이니까 한 30대면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 90대니까 쌤 정도 나이 넘어서야지 아 늙었구나 뭐 이런 이제 조금 한탄을 하겠지. 자, 그래서 엊그제 젊었더니 벌써 다 늙어버렸네.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로도 속절없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해서 지금 이 글의 화자가 보이네요. 아니지. 여기서 소년은 어린 시절 이거겠지. 부모님께 사랑받고 지냈던 어린 시절. 자, 어린 시절 즐거웠던 일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말해보아도 소용없구나. 늙어야 서른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 늙어서 서러운 이야기 하자니 목이 메어 오는구나. 그래서 시간은 바야흐로 흘러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젊었을 때 좋았는데 지금 와서 젊을 때 이야기해봐야 무엇 하겠는가.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한 해상이 잠깐 나오는데 부생 모욕 신고하여 이내 몸 길러낼제. 자, 가부장적 제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이런 언어 표현에서도. 그렇지, 부생 모육이라 했죠.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길러주신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부생 모육 신고는 뭐지? 자, 고생하야 이 말이지. 부생 모육 신고하야 어린 시절 부모님 고생하야 이내 몸 길러낼제. 내 몸을 길러낼 때 공우 배필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공우의 배필을 바라지는 못해도. 여기서 공우가 뭘까? 정승의 자리를 말하는가, 공우. 그치? 그러면 정승의 부인은 바라지 않아도 군자의 호구, 군자라는 건 뭐냐면 뭐 덕 있는 사람 이건데, 덕성 있는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남자의 호구는 뭐야?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랐더니 이런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예수도 엄마도 있잖아. 예수도 너는 꼭 포스트 레이디가 돼야 돼. 뭐지? 우리나라의 국모가 돼야 돼. 이러지는 않지. 그치? 왜? 너를 알 테니까. 근데 엄마는 이제 뭐겠어? 제발 너 사랑해주고, 너 아껴주고, 너랑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살렴. 이런 뜻이겠지. 아마도 모든 부모의 99%의 부모의 바람일지도 몰라. 어떤 부모는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돼? 포스트 A가 돼야 돼? 뭐 이럴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공우의 배필은 못 바라도, 자, 높은 벼슬에 뭐 정렬 부인이 되기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자, 군자 호구 덕성 있는 좋은 남자의 짝이 되기를 바랬더니 삼생의 원업이요, 삼생의 자 뭐죠? 업보요, 월화의 연분으로, 월화노인의 인연으로. 월화노인이 뭐 해주는 사람이지? 커플 매니저지, 커플 매니저. 그래서 월화의 연분으로, 월화노인의 인연으로 장안 유협 경박자를, 장안 유협, 자, 놀 유자의 협격객자야. 장안의 노는 자 뭐죠? 장안 유협 경박자를, 가벼운 사람을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날라리를 이런 뜻이네. 장안유협 경박자를 이거니까. 자,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그래서 꿈같이 황홀하게 만나서라는 게 아니겠지. 원치 않게 뜻밖에 만나서 이런 뜻이겠지. 당시에 용심하기 살얼음을 디디는 듯. 당시에 용심하기. 당시가 언제야? 당시가 결혼 당시에. 그치? 결혼 당시에 용심하기, 마음쓰기, 살얼음을 디디는 듯 조심조심했다. 그래서 결국은 자 뭐냐면 이 부분 보면은 부모님이 고생하여 예쁘게 길러내면서 공우의 배필은 욕심내지 않아도 좋은 짝이 만나서 알콩달콩 살기를 바랬는데 전혀 뜻밖의 원치 않은 장안유협 경박자를 만나서, 즉, 자, 날라리를 만나서, 자, 당시에 용심하기, 신혼초의 마음쓰기, 마치 살얼음을 디디는 듯 조심조심 지냈었네. 그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너무 행복했네가 아니라 너무 마음 쓰면서 조마조마 지냈었네. 이게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뭐 지금이야 소개팅을 하더라도 연애 기간을 거쳐서 뭐 결혼이라는 최종적인 결정을 할 텐데, 이 당시에는 뭐 집안끼리 정혼해가지고 결혼해? 그러면 자식들은 또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됐었잖아. 그래서 뭐 살다 보면 정이 붙는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게 뭐 불과 500년 전이 아니라
잠깐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결혼한 날 처음 봤대. 결혼한 날, 어디네 처자가 좋대, 어디네 아들이 멋지대, 그래, 그럼 혼인을 하지 해가지고 결혼할 때 처음 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불과가 한 100년도 안 된 이야기들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뭐야, 원치 않은 사람하고 만나게 되었다네. 자, 그러면서 이제 기3으로 넘어가 봐. 335, 3528 교우지나 35면 3515, 28이면 28에 16, 15, 16 교우지나. 그래서 이 허난설현의 전기를 보면 15살이 결혼했다고 나오니까, 자, 15, 16 교우지나 천연 여질이 절로이니. 천연, 하늘로부터 받은 여질, 아름다움, 그치? 하늘로부터 받은 아름다움이 절로이니, 천연 여질이 절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기야 가졌더니, 이 모습과 이 태도로 100년기야 가졌더니. 무슨 말일까? 나도 거울 보면서 이랬겠지. 이 젊음으로 변치 않고 늙지 않고 살았으면 좋으련, 요거겠지. 그러나 연광이 후루라고, 자, 세월이 훌훌 지나버리고 조물이 다시하여, 이렇게 되는데, 다시하여는 어떻게 읽냐면 다하고 시 사이에 V표를 넣어놔. 다시하여 이렇게 읽어. 다시하여, 다시하여가 아니라 다시하여. 어떻게 해석해? 조물주가 다 시기하여, 영광이 후루라고 세월이 훌훌 지나고, 자, 조물이 다 시하여, 조물주가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물이, 봄바람과 가을물이면 세월이지. 세월이, 자, 배오리에 북 지나듯, 배틀에 실패 지나듯. 여러분들 배틀에 배틀 짜다 보면, 자, 어때? 실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덜커덕 찰칵 덜커덕 찰칵 지나잖아.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뭐야? 세월이 흘러버렸어라. 선생님도 여담인데 집에 가면은 요만한 사진이 하나 있어. 테레비 옆에 거실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야. 어렵게 구해가지고 마누라가 웃기다고 딱 해놨어. 그거 보면 아직도 피부가 막 터지듯이 팽팽한데, 이렇게 벌써 늙어버렸구나. 그 당시에도 선생님도 뭐 이렇게 이렇게 검고 예쁜 얼굴로, 멋진 얼굴로 평생 살자, 자, 약속했는데 금세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구나. 그래서 무상하게 시간이 지나버렸음, 요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이뻤을 때 사진을 딱 예쁘게 찍거나, 그리고 이제 한 3, 6년 있다 보면은 그 사진을 불태워버리고 싶을지도 몰라. 같이. 자, 그래서 계속 봄바람 가을물이 페오리에 푹 지나듯 세월은 어때? 화살같이 지나가. 이런 뜻으로. 설비나완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겠구나. 설빈 눈처럼 고운 머릿결, 화한, 자, 꽃처럼 예쁜 얼굴, 이거야. 그래서 설비나완 고운 머릿결, 아름다운 얼굴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겠구나. 가증스러운 면목, 얼굴 되었구나. 참 미워져 버렸구나, 이런 뜻이지. 내 얼굴 내 보보니 어느 님이 날 괴소냐. 내 얼굴 내 보니 어떤 님이 나를 사랑해 줄 소냐. 이렇게 늙어버렸네. 자, 제대로 신혼초에 사랑도 못 받았는데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어라. 스스로 참개하니, 스스로 부끄러우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여기서도 뭐야? 일단 거기서는 원망할 사람이 없구나. 세월이 무상히 흘러서 나 역시도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여기까지가, 자, 기 부분이야. 기가 1, 2, 3 되지. 그래서 1, 2, 3 되는데, 자, 뭐죠? 정말 예쁜 모습으로 평생 살려고 했으나, 어때? 15, 16에 원치 않는 남자를 만나서, 자, 결혼 생활 하다가 이렇게, 자, 늙어버렸어라. 이어지는 부분.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난단 말가. 335 무리지어 다니면서 어디? 야유원에. 야유원이 뭘까? 자, 놀유자야, 놀유자. 오케이, 들렸자고요. 그래서 밖에 노는 곳, 이거니까 335 남자친구들끼리 335 다니면서 놀만한 게 어딜까? PC방? 성인이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뭐 기생집 다니면서 놀면서 세 사람이 났단 말가. 세 사람은 뭘까? 딴 여자, 딴 년이 생겼단 말인가?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자, 나는 늙어버려서 나는 이때 팽개쳐 놓고 젊은 여자 찾아다니나 봐. 이런 정도. 3355 야유원에 남봉꾼이 노리는 걸 이랬으니까 뭐 기생집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클럽 정도가 되겠지. 남편이 아내 놔두고 맨날 클럽만 다녀. 세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꽃 피고 날 저물 때 되면, 자, 말하지도 않고 방향도 정하지 않고 정처 없이 나가서
백마 금편으로 어디 어디 머무는가. 백마 흰 말 타고 금편 금 채찍 들고 어디를 다니는가. 그러니까 밤만 되면 어때? 밤만 되면 잘 차려입고 야유원에 다니는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어제 또 밤새 놀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1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자 뭐죠? 점심 먹고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제 오후 3시 되고 빼꼬름하게 차려입고 어때? 포르쉐 몰고 어디 가는 거야? 청담동 가는 거야. 그치? 가가지고 자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클럽 탐방을 하고 와우. 자 그래서 꽃 피고 날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서 백마 금편으로 어디 어디 머무는가.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원근을 몰라.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이 어찌 알라. 소식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하고 지내는지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자, 근데 이제 승 2번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데 인연을 그처신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인연이 부부의 인연이 다했던들 어찌 생각마저 없겠는가.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려면 얼굴을 못 보았으면 그립기라도 안 했으면 편할 텐데. 바꿔 말하면 뭐야? 얼굴도 못 보는데 너무 외롭고 그립기만 해 이거지. 그러니까 보면 참 안타깝지. 지금 같으면 어때? 흥신소에다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남편 뒤를 밟아가지고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 소송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갈라져가지고 뭐 새 출발해야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봉건적 제도화에서 남편은 맨날 뭐 축첩이 가능하니까 맨날 딴 여자 만나고 자 남봉꾼들 같이 술 먹고 다니는데 아내만 집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라 이런 뜻이야. 자, 인연을 그처신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려면 12대 길도 길샤 30날 지루하다. 12대 길기도 길고요 30날 지루하기도 지루하구나. 옥창에 심근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거. 자, 옥창에 심어놓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거. 1년에 매화가 몇 번 피지? 한 번 피잖아. 그 무슨 말이냐면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길고 길지. 그러니까 하루도 이렇게 외롭게 지나가고 한 달도 이렇게 남편 없이 지나가는데 이런 시간이 자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을까. 그럼 적어도 어때? 1년 안에 1년이 아니라는 거지. 벌써 몇 해가 지났구나. 이렇게 독수공방하는 외로움이 몇 해가 지났구나. 겨울밤 차고 찬제 자체 눈은 섞어치고 겨울밤은 추운데 쌀랑 눈은 섞어내리고 여름날 길고 길째 구잔비는 무슨 일인고. 여름날은 길고 긴데 구준비는 또 무슨 일인가.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삼춘 자 석달봄 화유 꽃하자 버들류자 꽃 피고 버들이 흩날리는 자 봄에도 봄의 호시절에도 좋은 시절에도 경물이 시름없다. 경물 경치가 시름없어라. 경치가 시름없구나. 경치가 관심 없구나. 가을달 방에 들고 쉴소리 상에 울째. 가을달은 방에 들어오고 쉴소리는 귀뚜라미는 침상에 울 때. 귀뚜라미 침상에 울 때.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많다. 긴 한숨과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헤아림만 많아라. 속절없이 헤아림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자.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그래서 죽을 똥살똥 하구나. 그 다음에 전 보니까 자 도로여 풀처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도로 풀어 헤쳐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다시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여 무엇하리. 청등을 돌아놓고 녹기금 빚지게 앉아. 자 이렇게 혼자 푸념만 하고 있으면 무엇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시름을 잠시 잊어보려고 녹기금을 옆에 두고 녹기금 검은고를 타려고. 지금으로 같으면 어때? 댄스 음악이라도 좀 들으면서 기분이라도 전환하려고. 그래서 청등을 돌려놓고 녹김을 빚게 앉아 병년아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병년하면 곡조지 곡명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발라드 한 곡을 틀어보니 이런 정도. 소상 야후에 뱃소리 섞어 도는 듯 화표 천년에
벼락이 운이는 듯. 자, 소상야우는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야. 야, 강에 밤비가 내리면 어때? 기분이 상쾌해? 그거보다는 굉장히 어때? 쓸쓸하고 적막고 한적하고 기괴할 수 있겠지. 거기에 뱃소리야. 뱃소리가 뭐지? 대나무 밭에서 나는 소리야. 댄잎에서 나는 소리야. 여러분도 혹시 대나무 밭에서 바람 부는 거 들어봤니? 되게 있잖아. 괴기스러워 조금은. 밤에 있잖아. 어두운 밤에 그 뒷동산에 들려오는 대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 들으면 좀 기괴하고 무서워. 굉장히. 근데 지금 자, 자기가 띵디링띵띵 자, 녹기금을 타니까 아주 밝고 경쾌한 느낌이 아니라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숲에서 우는 소리 같고요. 하나 더. 화표 천년에 자 이별한 망부석 위에 별하기 뭐야? 이별한 하기 운이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녹기금을 타는데 이 검은 고 소리가 어떻게 들려? 너무나도 처량하고 구슬프구나. 마치 누구 처지 같아? 내 마음처럼 구슬프고 처량하기 그지없구나. 음악으로도 해소가 돼안돼? 안 되네. 그래서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다마는 여기 가로쳐 봐봐.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다마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직 내가 타는 녹기금 솜씨가 어때? 들을만하지. 그치? 이 말은 아까도 뭐였어? 아까 우리 삼인곡에서 내가 님의 옷을 지어놨는데 수품은 가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솜씨는 물건이고 아직 격식 죽지 않았지. 이 녹기금 솜씨 어때? 아직 들을만하지? 쓸만하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아직 사랑받음직하지만은 이런 뜻이야. 아직 내 녹기금 솜씨 자 죽지 않았어. 그 한참 좋을 때 남편하고 띵기링띵띵 자 뭐야 연주하고 노래 부를 솜씨 아직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트 남편이 있어 없어? 이 노래를 들어줄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이 노래 소리가 너무나 구슬프고 처량해라 이런 뜻. 그래서 옥수에 섬섬옥수에 고운 손에 타는 솜씨 옛 소리 남았지만은 옛 솜씨 있지만은 부용이 적막하니 뉘기에 들릴소니 부용이 적막하다 뭐야? 남편 방이 적막하니 남편이 없으니 이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누가 들을 건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아직 나 사랑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남편이 거들떠도 안 보니 이 외로움을 어찌할까나. 아주 절절한 외로움을. 간장이 구곡대야 구비구비 근처세라. 애간장이 구비구비 끊어지는 것 같구나. 그래서 너무나 애절한 거지. 만약에 선생님 여동생이 이랬으면은 쫓아가가지고 그치 뒤지게 두드러 팼을지도 몰라. 그치. 자 뭐지 누이 동생의 남편이면 뭐지? 자 제부가 되지. 제부. 그치? 뒤지게 두드러 패고 애들 몇 불러가지고 그치? 뒤지게 두드러 패야지.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 가보자.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자 노래 들어보면 우리 저희 고전시가 보면 결국 옛날 사람들은 다 현실에서의 외로움을 결국 무엇에 의지하려고 해? 관동별곡도 그래, 삼인곡도 그래, 송민곡도 그래. 다 뭐야 어떻게 보면 욕망의 해소창고로 꿈을 찾나 봐. 여기서도 꿈.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디는 잎과 집 속에 오는 짐생. 잎하고 짐생 세모세모. 자 바람 속에 떨어지는 잎사귀와 풀 속에 오는 짐생. 무슨 일 온수로서 잠조차 깨운하다. 그래서 떨어지는 잎소리와 그치요? 짐승 소리 때문에 잠도 들 수 없구나 이 말이에요. 잠도 들 수 없구나. 잠을 들 수 없구나. 자 천상의 견우직녀. 자 이 부분부터서가 규원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7번 결사 부분에다가 별표 하나 쳐놔. 자 출발.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은하수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이 은하수는 견우와 직녀의 장애물이야. 견우와 직녀 사이의 장애물. 자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가 막혔어도 7월 7석 1년 1도. 1년 1도는 뭐야? 1년에 한 번 도래하는 1년에 한 번 도래하는 기회를 실기치 아니거든. 실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거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거든. 자,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 그럼 우리가 보통 이별의 포상으로서 안쓰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화자 입장에서는
넌 좋겠다, 직녀야. 기집애 너는 좋겠다. 그치? 넌 1년에 한 번은 보잖니. 7월 7일 날 한 번은 그날은 자 보잖니. 그런데 나는 자 우리님 가신으로 무슨 약수 가렸기에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모. 직녀에게는 은하수가 나에게는 약수가 그쵸? 도저히 불행이 뭐죠? 없어가지고 깃털도 가라앉는 강이 약수고 그러니까 아무도 건널 수 없지. 배도 건널 수 없고 사람은 건널 수 없겠지. 그래서 나하고 님 사이는 무슨 약수가였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그러면 견우와 직녀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야? 동병상련의 대상? 아니지. 그럼 무슨 대상이야? 동경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지. 나와는 대비되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기집애 넌 좋겠다. 남들은 네 안쓰럽다고 하는데 내가 보면 네 신세도 뭐죠? 되게 부러워 라고 말하지. 왜? 너는 1년에 한 번은 만나잖니. 나는 몇 해가 지나도록 자 님을 못 만나는데. 마지막. 그래서 난간에 비겨서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 지나갈 째 풀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 지나갈 째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만 더욱 섭다. 새소리 네모. 자, 실제로 서러운 소리 내는 건 누구야? 화자야. 그런데 그거를 새소리가 서럽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거는 감정이입이 되지. 오케이? 새소리만 더욱 서러워라. 박명한 홍안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까? 박명이 뭐지? 박복한 운명이란 뜻이야. 박복한 운명. 박복한 운명을 지닌 홍안이야. 홍안은 붉은 얼굴이니까 여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박복한 운명을 갖고 난 여인으로 나 같으니 또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여자가 또 있겠는가? 내가 최상급으로 불행해라. 그래서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도 없이 많지만 나처럼 불쌍한 여자가 또 있겠는가? 아마도 이님의 주의로 자 살똥말똥하여라. 이 나쁜 놈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게 되고요. 말했지만 아까 작품 해설에서 이런 사회가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그래서 가부장적 봉건 질서에 대한 비판의식까지 드러나더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규원과도 상황만 아니면 크게 어렵지 않지요. 오케이? 아마도 송민고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송민곡, 삼민곡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배운 세 개 작품 다 연모의 노래고 그림의 노래고 외로움의 노래인데 삼민곡과 송민곡은 실질적인 대상은 누구이고요? 실질적인 대상은 임금이고요. 규원가에서 실질적인 대상은 누구고요? 사랑하는 남편이고요. 오케이? 그렇게 많이 사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아까 보듯이 3인곡부터 문제 몇 개 풀어보자. 642페이지. 자, 1번 출발.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음보에 리듬감 돼 있으면 가사가 나오면 사음보, 오케이. 그치? 가사가 나오면 3, 4조 사음보, 그 다음에 여성 화자의 목소리, 오케이. 주제는 사랑하는 님에 대한 예찬 돼 있는데 이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 요걸 말하고 님에 대한 충절과 사랑 이거지 예찬과 송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그래서 아마 사랑하는 님에 대한 송축과 예찬이라는 주제를 떠올린다면 선생님 생각나는 작품은 동동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치? 님에 대한 송축과 애찬 정도를 주제로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고려가요 중에서 동동 했잖아요. 그치요? 동동 정도는 송축이나 애찬 볼 수 있는데 삼인곡, 송민곡은 송축이나 애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님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정도가 맞겠지. 자,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자, 제발 님이여 매화를 꺾어 보낼 테니 자, 나를 봐주소서. 님의 옷을 지어 보내니 저를 생각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자, 님에게 사랑을 자, 애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적절하지 2번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되어 있는데 미화법을 사용하여 님에 대한 알뜰한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서는 특히나 님에 대한 알뜰한 정성을 미화적으로 드러낸 부분은 여름이야. 여름인데 자 원앙금 버여내어 오색선 불켜내어 금자위 견화이셔 님의 옷을 지어서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정말 아름다운 모든 것들로 님의 옷을 정성껏 지어가지고 좋은 배곡함에다 담아서 님에게 보낼 거야 라고 했으니까 미화법을 통해서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그려낸다.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감각의 적절한 조화와 자신의 심정을 효율적으로 드러낸다 돼 있는데, 감각의 적절한 조화라는 것은 뭐 시각도 나오고 뭐 청각도 나오고 이럴 수 있겠지.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면서 자 가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심정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3인국은 자, 정답은 4번. 4번은 뭐라고 돼 있어? 역설적, 우의적. 역설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우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담아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매화에 담아서 간접적 이거면 매화를 보고 매화를 보내드리오니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거기 때문에 우의적이라고 보는 건, 우의적이라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작품이 뭐냐면 우리 우화 있지, 우화. 뭐 이솝, 우화 이런 것들 하잖아. 그러면 뭐 두루미가 나오고 여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 정말 두루미, 여우, 호랑이하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두루미 같은 인간, 여우 같은 인간, 곰 같은, 호랑이 같은 인간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대상에 빗대어 원관념을 숨겨놓는 게 우의적이야. 이 노래는 우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가니까 현대어풀이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2번 찾을 수 있을 텐데, 나 하나 저머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나는 아직 젊은데 어찌 님은 괴로이 혼자 지내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괴다가 뭐였어? 사랑하다 이거였지. 그래서 나 하나 저머 있고 나 하나 젊을 때 님 하나 날 계시니 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래서 괴다는 괴롭다가 아니라 사랑하다 이걸로 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이 작품과 주제가 같은 고려가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가장 같은 정과정이 무슨 노래였더라? 저기 뭐지요? 저기 고려 의종이 약속해 줬는데, 자 기다려도 님이 불러주지 않자. 자, 나의 무죄의 하소연과 자 뭐지요?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을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로 담아내고 있지, 그것도. 그래서 자 1번하고 정과정의 주제가 자 충신 연주지사로서 통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석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상황을 결정해서 죽어도 님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말하고 있는 노래고, 청산별곡은 뭐지요? 청산별곡은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 갈망, 그래서 자 뭐죠? 유랑민의 비탄 요걸 말하고 있고, 서경별곡은 이별의 정한 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유배지에서 어때? 충신이 연주지사 임금을 그려 부른 노래는 정과정, 그리고 여기 있는 3인곡. 그래서 우리 정과정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충신 연주지사의 원류 이런 말이 나와. 충신 연주지사로서 거의 첫 번째 작품 이런 뜻으로. 자, 그다음에 속민곡 한번 봐보시면 자, 646페이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쓴 작품이다. 중간에 한자 나오지만 이 정도 한자는 껌이야. 다리편에서 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라 그랬냐면은, 이 당시 양반들은 대부분 한문학을 했어. 대부분 한문학을 했는데, 자, 정처럼 관동묘록, 삼인국 쓰는 건 다 한글로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서포 김만중이, 국민문학을 주창했던 서포 김만중이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글이 3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동묘록, 삼인국, 송민국이다. 이렇게 평가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국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말의 아름다움 1번 딱 떨어져. 자, 2번 충신 연주지사의 선구적 작품이다 돼 있는데, 바로 앞전에는 삼인국도 나오고요. 그 앞에는 아까 말했듯이 정과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는 맞지만 선구적이거나 효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더라. 2번 안 되고요. 두 여인의 대화체, 연군의 심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위글의 전편인 3인곡의 끝부분이다. 이를 비와 비교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거 돼 있는데, 지금 비가 없지요. 비는 실제로 뭐냐면 이 부분 마지막 결사 부분을 쌤이 생각해서 냈는데 그게 빠져있어. 비가 뭐냐면 여기서는 차라리 쓰여디어 나골이나 되어이셔 임계신 자 창안에 번듯이 비체리라. 그러니까 각신님 다리와 커니와 구준미나 대수, 이 다음 문장이 있죠. 뒷페이지.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낸 건데, 자 그걸 한번 봐보자. 보기는 시적 화자의 독백으로 꿈맺고 있지만 비는 감녀의 위로의 말로 마무리 짓고 있다. 가능하지요?
각신님 다리와 카니와 구준미나 되소서. 이거는 위로의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보기는 화자는 현실에서 님과의 사랑을 체념하고 있지만, 자, 비는 을려는 그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자, 여기서 체념이 아니, 죽어서라도 님에게 가고 싶다라는 거니까, 체념이면 아, 보기 싫어, 나 이제 잊고 살 거야, 이게 체념이지. 그러니까 이건 체념을 너는 불굴의 의지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보면 차라리 죽어서라도 범나비가 돼서, 죽어서 나골이라도 돼서 님에게 가겠다니까, 자, 체념적이 아니라 적극적 그리움의 표현이지. 오케이? 그래서 2번은 체념이란 말이 안 돼. 둘 다 체념 아니야. 오케이? 똑같은 발상이니까. 보기는 님을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 을려는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수동적. 여기서는 범나비가 되어서 님의 어깨에 가서 옮기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님 곁에 갈 거야 이랬고, 저기 속민곡의 을려는 나골이나 돼서 먼 발치에서라도 바라볼 테야 이거니까 속민곡의 화자가 훨씬 더 소극적이지. 보기의 낙구는 직설적 표현으로 화자는 변함없는 사랑을 드리고 있으며, 비의 낙구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화자의 슬픔을 대비하고 있다 이게 되는데, 자, 위에 거랑 똑같아. 그래서 훨씬 더 보기가 사미인곡이 적극적 의사 표현이고요, 속미인곡은 훨씬 더 어때? 간접적 의사 표현이다. 자, 3번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약수 돼 있는데, 이때 약수는 우리 뒤에 나오는 규원가에서 나오는 약수였지. 장애물이었지. 이 장애물을 속미인곡에 나오는 장애물과 연결시켰을 때 어울리지 않는 것. 아까 우리 4개 배웠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은 가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차라리 물가에 가서 보니까 물결이야 바람이야 어둥정된데이고. 그래서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요게 자 장애물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보니까 7문단에 차라리, 자 7문단 왼쪽 페이지에 있죠. 차라리 시어디어 나골이나 되어이셔. 자, 님 계신 장안에 반드시 죽어서라도 님 곁에 머물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하고 발상이 같은 것은 3번이야. 3번이 뭐냐면 서정주의 춘향유문이라는 시인데요. 춘향유문. 춘향이가 남긴 유서의 글이야. 자, 춘향이가 뭐라고 유서 남겼나 봐봐. 천길 땅밑을 검은 물이 되어 흐르거나 도설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자, 검은 물이나 구름은 자 죽어서 검은 물이 되고 죽어서 구름이 되더라도, 또한 자 뭐죠?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겠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가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내가 죽어서 검은 물이 되고 구름이 되더라도 그거는 님 곁에 있을 거고요. 설령 그 구름이 비가 되더라도 님에게 비가 되어서 달려갈 테요 라고 하니까 죽어서도 변치 않을 사랑이지. 그래서 3번하고 발상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원가 651페이지 1번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원망하면서도 기다리는 이중적 심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한데, 여기서 보듯이 자 뭐라고 돼 있어? 인연을 그쳐신들 생각마저 없겠느냐. 요 구절 보면 알 수 있지. 부녀자의 한스러운 정서를 노래한 내방 가사이다. 오케이. 자연물을 신성시의 인생 행로의 편. 이건 뭐 전혀 생뚱맞은 주제지. 3번. 원치 않은 상황으로 인한 내적 갈등. 오케이. 자, 이 노래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있는데, 나 하나 전뭐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이 마음이 사랑 견조할 때 전혀 없다. 이건 3인곡에 나온 거지.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라 이거니까 이 글의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지, 상반이지. 1번 버려. 비와 바람과 더불어 근심하고 나의 생명과 생명의 세간을 열애하되, 이거는 유치하는 생명의 선인데 생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노래한 거기 때문에 이 노래하고는 전혀 별개. 10월에 아이점이연 바랐다와라 걷어버리신 후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자, 이건 무슨 노래지? 이 노래 제목이 동동이잖아. 동동. 그치? 10월에 잘게 점이연 바랐다와라 보리수 나무 같구나. 꺾어버린 후에 자 진실 한 분이 없으시구나 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자 정답은 3번.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가 되죠? 저기 윤동주의 참회록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이렇게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으로서의 슬픔 3번이 되겠지. 자,
자, 이 작품 A와 보기의 작품 B에 대한 설명. 보기는 뭐냐면 임재의 무어별이야. 무어별. 말 없는 이별, 말 없이 떠나보내는 이별 이건데 15 아리따운 아가씨 남 부끄러 말도 없이 헤어지고서 돌아와 덧문을 닫고서는 백꽃 사이 달을 보며 눈물만 흘리네. 자, 15 아가씨가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고 돌아와가지고 달을 보면서 그치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만 있어요 이거지. 차라리 그럼 이 상황을 보면 한 번이라도 붙잡지 그랬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붙잡지 못하고 떠나보내고 울고 있어. 님에 대한 원망이 A에는 나타나지만 B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규언가에서는 아마도 이 님의 주위로 살짝 뭐 그리움도 있지만 원망도 들어가 있지. 근데 무어별에는 원망은 전혀 없지. 그냥 혼자 울고 있잖아. 그 다음에 표기 방식은 다르지만 A, B 모두 외역률을 지닌 정형시가이다. 자, 여기 보기는 한시지, 한시. 그러니까 표기 방식은 한자로 돼 있고 가사는 한글로 돼 있고 표기 방식은 달라 엄연히. 하지만 둘 다 정해진 형식을 갖추고 있어. 가사는 3, 4조 4음보, 시조는 5원절구, 7원절구, 5원율시, 7원율시. 요거는 5원율시, 5원절구지. 자, 주독자층이 A는 양반층의 남성이고요. B는 중층 이하의 여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A는 뭐죠? 이 작품 A와 보기의 작품이지. 자, 그러면 가사는 중층 이상의 양반의 남성이 돼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사로만 보면은 양반이라고 볼 수 있는 이건 내반 가사잖아. 그러니까 꼭 양반 남성일 필요 없고 주반 가사라고 방점을 두면 주 대상은 누구겠어? 여성이겠지. 그치? 그리고 한시는 보기가 한시잖아. 한시는 중층 이하의 여성이다. 자, 아니지. 한시는 자 상류층 양반 남성이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뒤집어 놓으면은 좀 맞을 수 있어. 뒤집어 놓으면 되려. A, B 모두 버림받은 여인. 오케이.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재를 하자는 것. 자,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기보다는 자,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과 한스러운 모습과 늙어버린 거에 대한 회한과 사랑하지 못한 한탄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왜냐하면 가사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는 수필적 형식이잖아. 그래서 솔직하게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7번에 이제 누앙사가 있는데 누앙사는 조금 요거보다는 어려워. 오늘 했던 3인곡, 송민곡, 그리고 규언고보다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마지막 1시간 조금 자 뭐죠? 기운 조금만 차리고 1시간만 누앙사 하나만 하고 끝낼 게 하나만 하고 오케이.